반갑습니다. 플러스 경매 김수경입니다. 저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경매 대행 그리고 경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 이제 유튜브를 하니까 카톡이나 문자, 전화로 문의들을 많이 하시네요. 그 문의 중에 권리 분석에 관한 부분, 그리고 본인이 낙찰을 받았는데 명도에 어떤 애로가 있다, 이런 거는 저도 즉각 답변을 다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봉사 재능기부 하고 있습니다, 요즘. 자, 그런데 뭡니까? 제가 법인, 매매사업자 이런 걸 내면은 절세 효과가 있다는데 이걸 내야 할까요? 저는 경매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런 걸 내면은 그래도 1년에 몇 건은 해야지 그게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하죠. 근데 본인이 스스로가 확신이 없어 하면서 제가 무슨 답변을 제가 드려야 될지 모르는 그런 질문도 하시고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단타가 낫습니까? 임대 놓는 게 낫습니까? 그래요. 그 부분도 제가 참 말씀드리기가 애매모호하죠. 하지만 그 애매모호한 질문들에 대해서 오늘 제가 제 나름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법인 또는 매매사업자 이런 거를 내서 하는 게 좋습니까? 좋습니다. 내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주거용 물건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여러 제재가 많습니다. 일단은 3주택부터는 개인으로는 대출이 안 나오죠. 안 나오고 또 특히 단기 매도를 하면은 양도세가 많이 나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년 이내에 매도를 하게 되면은 양도 차익의 44%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거기다가 은행 이자 내고 또는 그 가운데 단기 매도를 한다 하더라도 바로 즉각 팔립니까? 명도 다음날 팔리는 게 아니잖아요. 한두 달이 걸릴지 서너 달이 걸릴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동안 관리비도 나가고 뭐도 나가고 이사비도 나가고 막 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전혀 비용으로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익이 굉장히 줄어드는 거죠. 그죠? 고생대로 하고 수익이 별로 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법인이나 매매사업자를 내시는 게 좋습니다. 법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다른 직업이 있으신 분은 특히 법인을 내는 게 좋겠죠. 그죠? 그런데 매매사업자를 내게 되면은 그 소득이 전부 다 합쳐지면 또 소득이 많아져요. 기존 하는 데서 소득 올라오는 거랑 해가지고. 그래서 본인의 어떤 상황에 맞춰서 법인을 내든지 매매사업자를 내든지 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장점 같은 거는 비교를 했다. 그런데 본인이 결단이 안 서는 거예요. 내가 이걸 잘할 수 있을까? 이번 경매 한 건 해보고 질려가지고 안 하게 되면은 그 사업자 내고 법인 낸 거, 그거 아깝잖아. 그거 어떻게 하지? 여기서 이제 망설이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첫 번째는 법인이나 사업자 내지 마시고 개인 명의로 입찰을 하십시오. 어쩔 수 없잖아요. 확신이 안 서는데. 근데 개인 명의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개인 명의라도 나 혼자 명의로 하지 마시고 부모 형제 아니면 결혼하신 분은 부부 공동 명의로 하십시오. 두 사람 공동 명의로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기본 공제에서 250만 원이 우리가 이익인 겁니다. 그죠? 양도 차익에서. 자,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해보시면 한번 그렇게 해서 낙찰 받아서 명도까지 한번 진행을 해보시고 확신이 서면은 그때 돼서 법인을 내시든지 하시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일단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일단 하시는데 첫 번째 뭐라고요? 개인 명의를 혼자 1인 명의로 하지 마시고 공동 명의로 하십시오. 그러면은 최소한 250만 원이라도 더 아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단타를 할까요? 아니면 임대를 놓을까요? 돈이 많으면 뭘 해도 돼요. 돈이 많으면은 낙찰을 받았는데 낙찰을 받아서 매매 또는 임대를 내놨는데 매매가 나가면은 매도를 하시고 그리고는 매매도 좋고 임대도 좋아야 하는데 임대가 나가면 또 임대 놓고 임대 놓는 데 있어서도 대출을 받고 임차 보증금 들어오고 이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내 돈은 크게 묶이지 않았다. 원래 3천만 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임차 보증금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 한 1,000만 원만 묶였네? 아니면은 하나도 안 묶였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월세 받아서 은행 이자 내니까 조금 남더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저는 임대를 이렇게 놓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시장이 앞으로 그대로 그나마 보합이라든가 아니면 약간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때는 임대 놓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시장이 불안정하다. 더 내리면 어떡하지? 바닥이긴 한 것 같은데 많이 내렸는데 설마 더 내리겠어? 하지만 알 수가 없다. 더 내리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어떤 불안감으로 가슴이 벌렁벌렁 하시는 것 같으면은 단기 매도를 하십시오.
단기 매도해서 뭐 500이 남건 1000만 원이 남건 그럼 내가 3,000으로 시작을 했다 그러면은 내 돈이 이번에는 커지는 겁니다. 3,50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1000만 원이 남았다 이러면 4,000이 되는 거고 운 좋아서 1,500이 남았다면 내 돈이 4,500이 되는 거죠. 그럼 내 돈이 그때 처음 시작은 3,000원이었는데 이번에 4,500이 되면은 그만큼 파이가 커지니까 투자 물건을 고르는 데 있어서도 폭이 넓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일정 목표 금액을 가지고 한 8천만 원 아니면 1억까지 그런 식으로 그 돈을 굴려나가는 거죠. 계속해서 불려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그 다음에 한 1억 정도가 된다면은 그 다음에는 고민하는 게 별로 없이 뭐 아까 처음 말씀하신 대로 부동산을 내놓을 때도 아주 여유롭게 뭐 매매도 좋은 가격이면 금액만 맞으면 매매도 좋아요. 아니면 임대도 좋아요. 임대를 내놓을 때도 자금이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하든 내 돈이 안 묶이려고 무조건 나는 보증금 뭐 2천만 원에 얼마, 3천만 원에 얼마 꼭 돼야 돼요. 이렇게 되면은 임차인을 빨리 넣기도 힘들어요. 근데 자금적인 여유가 있으면 뭡니까? 뭐 그쪽에서 뭐 부동산에서 사장님 이거 임차인이 있긴 한데 돈이 없다네. 보증금은 500밖에 안 된다는데 그 대신 월세는 얼마로 이렇게 되는데 가능할까요? 이럴 때 내 돈이 있으면 그렇게 합시다. 괜찮네 수익률. 월세 이렇게 받아서 이렇게 계산하니까 수익률이 나름 괜찮아. 그죠?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내 돈이 너무 없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받아야 되는 그 돈을 생각을 하니까 임차인을 넣기도 힘들어서 공실기간도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금이 적을수록 처음에는 자본금이 적을수록 뭐죠? 단기 매도를 통해서 일정 금액까지는 내 돈을 키우십시오. 그렇게 하셔야지 나중에 정말 좋은 물건을 잡을 수 있습니다. 조금씩 다 분산돼서 들어가 있는데 얼마 안 되는 돈이 여기 조금씩 뭐 처음에는 생각하니까 500밖에 안 묶였네? 1000만 원밖에 안 묶였네? 이거는 나 돈이 내 돈 다 회수했네? 하더라도 다 분산돼 있는데 그러한 물건들이 정말 소액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물건이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 물건들이 시세가 오르지 않는다 그러면은 나중에는 하고 싶은 물건이 있어. 몇 번 반복하다 보니까 정말 이번엔 좋은 물건이 보이는데 내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특히나 임차인이 들어있는 물건을 매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일반 매매 물건 있지 않습니까? 입주할 수 있는 물건과 그리고 임차인을 안고 있는 그저 세입자 안고 이렇게 매도해야 하는 경우는 시세 매도가에서 차이도 벌써 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급해서 팔게 될 때 정말로 내가 경매로 싸게 받은 거에 대해서 아무런 어떤 의미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금액이 될 때까지는 뭐죠? 단기 매도를 통해서 하시라고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단기 매도를 통해서 하는데 그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 개인 명의로 하면 뭐라고요? 44%입니다. 양도세가 1년 이내는 그죠? 그런데 법인을 내서 하면 어때요?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 10%죠. 그죠? 그런데다가 내가 집을 갖다 좀 이렇게 이쁘게 해놔야 잘 팔릴 것 같아서 뭐 도배장판도 했다, 싱크대도 했다, 뭐도 했다, 예를 들면 그런 거. 개인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비용 공제를 못 받습니다. 개인으로 하면서 비용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는 뭐 샤시라든지 확장이라든지 배관이라든지 가장 보일러 교체라든지 보일러 수리도 안 됩니다. 그런 부분밖에 못 받는데 뭐죠?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예쁘게 하는 그죠? 집을 이쁘게 만든 그런 비용도 뭡니까? 전부 다 비용으로 해서 우리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죠? 은행 이자까지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장점이 있으니까 분명히 법인이나 매매사업자를 내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사건에 대해서 첫 입찰은 내가 경매에 대한 경험을 한번 쌓아보겠다 하면은 개인 명의로 입찰을 하시는데 그 개인 명의를 하는 데 있어서도 뭐라고요? 1인으로 들어가면은 1인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공동명의를 하면은 기본공제라도 조금 더 받을 수 있으니까 한 사람 같으면 250만원 밖에 기본공제를 못 받지만 두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요? 250 받을 수 있고 세 사람 들어가면 어떻겠습니까? 250, 750을 받을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확신이 서지 않을 때는 개인 명의로 일단 입찰을 해보고 경험을 해보십시오. 개인 명의로 하는데 공동 입찰로 하십시오. 공동 명의로. 그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확신이 서면은 법인이나 사업자를 내십시오. 그리고 그럼 내가 가진 돈이 너무 소액일 경우에는 임대를 놓는 것보다는 매도를 통해서 그죠? 양도 차익을 봐서 내가 가진 돈의 파이를 키우십시오. 거기까지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 옳다 그르다는 아니에요. 조금 도움이 되셨을래나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